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파리에서는 오늘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파리 개선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세계에서 70여 개국의 나라 정상들이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메르켈, 에르도안 이런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가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들으라고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애국심이야말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입니다. 민족주의의 정반대 말이다. 민족주의는 애국심을 배신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딱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라고 말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인가? 그런 자세는 나라를 위대하게 또 불가결하게 만드는 도덕적 가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지우게 될 것이다. 지난 시절의 오랜 악마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혼란과 죽음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때로는 음침한 길을 다시 걷도록 위협하는 수가 있다. 언론은 누가 들어도 이 말은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먼저다. 또 트럼프가 말하는 나는 내셔널리스트다 라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말이 참 곰곰이 씹어볼 말이 있습니다. 마크롱은 내셔널리즘과 애국심을 딱 구별을 했습니다. 내셔널리즘은 애국심과 공존할 수 없다. 내셔널리즘은 애국심의 반대말이다. 애국심을 배신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족주의. 이 말을 마크롱이 하게 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미국을 앞세우면서 그동안 미국이 대표했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만 손해 안 보고 잘 살면 된다. 이민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온 데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말하는 내셔널리스트란 말은 민족주의자로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미국 민족이 없습니다. 백인, 흑인 다 같이 살죠. 오히려 애국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마크롱은 내셔널리스트를 민족주의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게 19세기에 유럽에서 생긴 말입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가 독립을 하고 독일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생겼습니다. 민족 국가, 한 민족이 단위가 돼가지고 국가를 만든다. 국가의 단위가 민족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는 같은 민족이면서 여러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가 통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가 망한 5세기 이후에 1300년 만에 통일을 했고, 독일도 어떻게 보면은 프러시아가 프랑스에 이긴 보불 전쟁 직후에 1871년 독일 제국을 선포함으로써 그야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이션 포크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민족밖에 붙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족이라는 말이 잘못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민족이 지고지선에 갇히고 민족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 이념, 정치, 제도보다도 민족이 더 우선이다. 무조건 같은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하는 민족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이 민족이란 말을 좌익들이 무기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 가지고 반일, 반미, 반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흉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 가지고 민족적 화해, 민족 공조라는 말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민족 반역적인 본성을 감추어주는, 우리 민족이니까 덮어주는, 북한의 핵무장도 그게 민족의 핵이니까 덮어주는, 북한의 인권 탄압도 우리 민족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덮어주는, 이런 용도로도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민족이란 말을 가장 악용해서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의 이 말은 뼈 있는 것이죠. 애국심이 민족주의보다 더 중요하다. 민족주의는 애국심을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감정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파괴합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제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좌익들이 악용하고 있는 감정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계급적 민족주의, 인종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민족주의는 괜찮아요. 순수한 민족주의는 애국심과 같습니다. 문제는 배타적 민족주의인 것이죠. 지금 마크롱이 말하는 내셔널리즘도 배타적 민족주의를 의미합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왜 다르냐? 애국심은 말 그대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배타적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하여 적개심, 정오심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이 앞서고 하나는 정오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크롱이 이 말을 할 때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바로 인종적 민족주의의 폐단이었습니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를 암살한 게 세르비아 암살달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과 독일 민족의 대결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르비아의 후경 국가가 슬라브 민족의 챔피언이던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하니까 러시아가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뒤에 있던 같은 독일 민족, 독일이 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유럽 모든 나라가 1차 세계대전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그 핵심에 독일 민족 대 러시아 민족의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깔고 지금 마크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만 그런 게 아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단화한 파시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이 일으킨 전쟁이었으니까 이것도 재앙을 가져온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아리안 민족이 우수하니까 아리안 민족이 유럽의 주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은 쓸어버리고 슬라브 민족은 아리안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히틀러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셔널리스트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유럽에서
내셔널리즘을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마크롱처럼 받아들입니다. 주로 이민 문제가 지금 내셔널리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시리아 사태, 리비아 사태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유럽 쪽으로 몰려오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1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의 어느 정권이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나 독일은 받아들였습니다. 터키는 300만의 난민들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터키가 인구가 한 8천만인데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포용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고 하지만은 이민자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걸 우리는 멀리서 보면서 이슬람 이민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부작용을 다 겪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남미로부터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인디안들의 땅이었습니다. 1492년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트럼프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요사이 세계적 지도자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미국 대통령이 맡아야 할 역할을 마크롱이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확립한 게 있죠. 바로 인권의 소중함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인권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확보한 인권입니다. 개인의 인권입니다. 영국 하면 뭐 법치, 독일이면 규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북한 인권 문제도 유럽에서 가장 열심히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해야 된다. 동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편입니다. 마크롱이 대한민국 국민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 민족주의는 애국심을 배신한다는 말이 아주 뼈있게 들립니다. 트럼프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